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내일이면 불법 비상계엄 1년입니다. 벌써? 생생하시죠?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하면 트라우마처럼 한 장면이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 한동안 울컥울컥 이렇게 하긴 했는데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쪽으로 계엄군이 밀고 들어오던 그때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국회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계엄군이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여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걸 제 두 눈으로 봤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고 또 국민들께 너무나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참담함과 죄송함 그것이 컸고요. 그날 밤에 생각은 오직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풀지 못하면 날이 밝으면 시민들께서 다치실 수밖에 없다. 유혈 사태를 피할 방법이 없다. 반드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풀어야만 한다. 그런 간절함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은 시민들이 진짜 국회 앞으로 막 몰려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을 수 계신 없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 그 이후에 당적까지 바꾸실 정도로 네. 변화가 컸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좀 많은 예.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예.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그때도 보수주의자이고 지금도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을 위하고 사회 틀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87년 헌법체제 이후로 40년이 흘러온 지금 대한민국의 공통 합의 가치는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보수주의자라면 민주주의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앞장서서 헌법을 부수고 민주주의를 부수고 그리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갈등을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정치적 힘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당으로 기능하지 않는구나.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일 때는 이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먼저 탈당을 했던 겁니다. 이제 민주당 오게 된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일찍 어느 당에 들어갈 생각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5월 16일, 17일, 18일 3일간 광주에 있으면서 80년 5월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8일 새벽에 밤새 이제 고민한 끝에 네. 제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제가 지향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주보수고 그 민주보수의 정통성과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날이 밝자마자 광주 민주화 묘지 앞에 가서 네. 선배님들께 광주의 80년 5월 선배님들께 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면서 입당하게 됐던 겁니다. 의원님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1년 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상황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 헌법 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로 국회의원을 빼려고 하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계엄군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더 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 의장님께 좀 더 시간을 달라.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그다음 상식적인 반응은 의원들을 모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빨리 와라 전화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단체 문자도 보내면서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서 표결 참여를 해라라고 해야지 우원식 의장님께 했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 지금 의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한 후에는 여전히 의원들을 당사 쪽으로 다 뽑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계엄 해제 의결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해제를 방해할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관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시간을 벌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왔어야죠. 와서 다른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해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 해제를 했다라고, 계엄 해제 방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당사로 빼는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그러면은 의원님도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0여 명의 의원들이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경호 의원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안 알렸다. 아마 본회의 관련해서 제대로 정보를 줬으면 표결했을 거다라고 여러 명이 지금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진술이죠. 당연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사유가 없습니다.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반헌법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잘못된 비상계엄이고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풀어야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 다수도 지금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입장 때문에 모호한 말씀을 할 뿐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해제했었어야 할 일이다에 뭐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면 좀 어떤 결정적인 증거, 변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상식적인 법 집행이라면 영장이 당연히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보는 것이 요건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성립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고 나아가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지금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인멸 우려로 공격을 받았죠. 실제로 협조를 잘 안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범죄 혐의 내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원들을 모으는 행위를 해야죠. 그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해할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그 행위 때문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까지 맞아가는 거죠.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죄는 이미 저는 충분히 성립 가능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여러 차례 옮기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뭐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 내용을 의원들과 혹시 공유를 했습니까, 당시에? 저는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들과도 공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원내대표라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공유 내용을 원내 의원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자 가지고 있고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알릴 수 없는 내용이란 거죠. 그 알릴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역사 앞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인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인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일반 국민들도 바로 다 알았지 않습니까?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네. 너무나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계엄 사유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시 준전시인데 전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준전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계엄 사유도 없습니다. 포고문 내용도 계엄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 예를 들어 국회를 해산한다. 이런 것들은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그게 명백한지 판단 못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통화 내용이 뭐냐 이걸 다 떠나서 이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위험 위법성을 알았을 거다라고 당연히 알았다고 보시는 봅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뭐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을 거다. 형사에서 예. 형사법에서 얘기하는 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고의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고의 인식인데 그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지금 의원님은 높다라고 보고 계신데. 근데 예. 이제 일각에서는 영장이 예. 발부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장 전담 재판, 내란 관련된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여기서 영장 심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저는 사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로지 법률과 또 오로지 공적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선입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법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판단한다면 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맞죠. 만약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실 것 저는 같은데요. 납득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왜 정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정황이 이렇게 아니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 의원님, 사실이 있고 네.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고 그 입증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까지 다 맞아 떨어지는 사안인 겁니다. 의원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앞뒤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셨죠? 예, 책 냈습니다. 뭡니까? 네, 어떤 김상욱 책? 123일간의 기록이라고 해서 12월 3일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4월 4일까지 123일간의 저의 생각들을 정리를 했는데 보수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보수주의자로서 12.3 내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가급적 진짜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사회든 다수는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지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고 사회 틀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보수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보수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극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극우의 극단주의를 막는 것은 건강한 보수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진짜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2025년 저는 2025년 보수란 얘기를 쓰려면 민주보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민주보수야말로 진짜 보수란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수를 참칭하는 극단적 극우 세력화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공교롭네요. 네. 12.3 비상계엄 123일의 기록. 나라를 네. 바로 세우려고 하는 123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예.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많은 염려를 드렸고요. 또 많은 피해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두 번 다시는 국민들께 이런 염려와 피해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12.3 내란 이걸 1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치권 스스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정말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답답합니다. 네. 사실 제가 한 6월경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했던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내란 특별법 그리고 3대 특검 이 세 가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도를 고쳐야 될 것과 사건을 사건으로 볼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유발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부작용을 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유예기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지만 12.3 내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내란 전담재판부 또 내란 특별법 3대 특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사건 배당에 개입한 것 같다라는 의혹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건 배당부터 사건 진행까지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또 이번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우리 형사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제일 무거운 사건이에요.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고 5,200만 국민을 모두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그리고 5,200만 국민들께서 그 추위에 고생하면서 재판까지 끌고 온 사건인데 충분한 공신력과 공정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대법원장이 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건 배당이 만약에 졌다면, 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뺑뺑이로 갔다면 과연 이게 정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무거운 사건인 만큼 공정력과 공신력을 갖춘, 실력 갖춘 법관들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이 맞고, 그랬으면 벌써 판결 선고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는 추천권이 없습니다. 정치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장관 또 판사회의를 통해서 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회가 빠졌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고요. 공정한 재판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심도 있게 공정하게, 중요한 건 신속함입니다. 뭐 좀 많이 늦었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내란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각에서 위헌 소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위헌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특별법원을 만들거나 또는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아니라면 위헌이 될 수 있겠죠. 그건 헌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전담재판부고, 전담재판부는 이미 우리 법원이 사건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법원 행정 소요에 따라서 여러 번 만들어 왔었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전담재판부를 만들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보정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 저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위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조항이죠? 법무부에서 그 네. 뭐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공정한 예.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함일까요?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고요. 중요한 건 공정함입니다. 대법원장이 자기 재량으로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면 공정하지 않죠. 그건 사법부 독립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함부로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대법원장이 투명하지 않은 거다. 그게.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 행정처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사건 배당, 또 개별 사건의 진행 또는 경우에 따라 승패까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마치 제왕처럼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법무부에서 추천하니까 위헌이다. 달리 말하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야 된단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내란 전담부 판사,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 못하실걸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법부 내부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 제도에 대한 것은 제도대로 가고 사건에 대한 예. 대응은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은 당연히 유예기한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란 전담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됐어야 되는 것이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재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예. 직위원 재판부 재판을 보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형사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법정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민사법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라고 해서 변호사들 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형사법정은 그게 아닙니다.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강력한 직권주의를 가동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하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좀 했습니다. 농담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 그것도 내란 네. 옛날로 치면 역적죄입니다. 역모죄입니다. 이걸 이렇게 가볍게 다루나요?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뻔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다룹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무게감 있고 실력 있고 공정한 재판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한다라고
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직 필요합니다. 공론화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검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이미 3대 특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3대 특검에서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특검을 더 한다는 것은 만약에 특별특검을 추가로 했는데도 더 이상 결과 나오는 것이 없다면 그건 국민들께 또 실망을 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3대 특검 이제 곧 마감이 되는데요. 3대 특검의 성과를 점검하고 모자랐던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걸 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연구한 후에 국민들께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특별특검을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이 조금 필요한 것이 3대 특검은 신속하게 힘있게 빨리 추진됐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3대 특검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납득할 만한 설명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나머지 2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것까지 본 뒤에 저는 그렇게 이후에 생각합니다.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걸 이렇게 보고 보시는 성과 거네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특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의 수사가 미진했는지, 그리고 새로 하는 특검은 무엇을 할 건지까지 연구 도출이 된 후에 그것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할 수 없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이 돼야죠. 국민이 못 받아들이시는데 특검 가버린다면 저는 부작용도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보수주의자라서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